언더케이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리고 구글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저.com F7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봅시다. 애플워치가 애플이 출시한 최초의 웨어러블이기도 하거니와 아이폰이랑 제대로 연동이 되는 유일한 웨어러블이에요. 스마트워치. 자,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천지차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렌더링의 안티 같은 게 렌더링이나 동영상이나 그러니까 이 친구의 이 잘 만듦? 고퀄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은? 그런 거를 전혀 전달해 주지 못해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사진과는 차원이 달라요.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비싸요. 그러니까 애플워치 스포츠, 애플워치 에디션이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중간에 속하는 거고, 에디션은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그 미친 가격표에 그거고.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죽줄인데, 가죽줄의 버클인데, 이거의 퀄리티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거니와, 기계 자체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플러가 좀 한번 봅시다. 일단 언박싱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면에 당연히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제가 이제까지 본 이런 스마트워치 중에 제일 좋아요. 굉장히 색깔도 선명하고 색 재현력도 좋고 밝고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일단 천천히 봅시다. 왼쪽에는 친구 그 프렌즈 키와 여기 디지털 용두가 있죠. 용두가 있는데 스크롤은 물론이고 이렇게 눌리기도 해요. 눌리기도 해서 앱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홈으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딱딱 해가지고 멀티태스킹으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기능들이 있죠. 자, 근데 사실 요거는 조금 중복성 같긴 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시다시피 이게 수댕이어가지고 흠집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이거는 시계 재질 때문에 그런 거여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뒤쪽에는 이 심장박도수 센서와 그 치과에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의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버튼을 눌러가지고 클립을 뺄 수 있어요. 클립을 빼가지고 위아래 바꿔 끼셔가지고 손에 맞는 방식으로 바꿔도 되고 그리고 이거를 통째로 딴 걸로 바꿔도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동영상에서 이게 전달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완성도가 높아요. 디자인도 좋고 손에 잡을 때 느낌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차고 다니고 싶은 그런 물건이에요.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합시다. 자, 애플워치를 당연히 아이폰과 연동을 시키시겠죠. 지금으로선 아이폰에밖에 연동이 안 되는데 정말 안드로이드에도 연동을 시키고 싶은 그런 물건이에요. 연결을 시키면 애플워치 들어가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관리를 할 수 있고 앱 레이아웃, 저는 이게 약간 좀 징그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앱 레이아웃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건 아무래도 알림이 될 것 같아요. 알림에서 알림을 보낼 앱을 설정을 하고 관두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대부분 다른 옵션들은 딱히 건드리실 거는 없어요. 애플워치를 처음에 페어링을 하시게 되면은 그 앱들 중에서 아이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중에서 아이폰에 애플워치용 앱이 있는 거는 자동으로 설치가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애플워치가 1세대죠. 1세대에서 다들 사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앱을 띄우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앱을 눌러요. 그러면은 처음에 구동할 때는 시계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폰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블루투스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느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느낌. 한참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할 때는 이게 굉장히 짜증나요. 대신 다행히도 한 번 실행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빨리 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시계 한번 껐다 켜면은 다시 똑같이 돼요. 자, 요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애플워치에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저는 크게 효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애플워치뿐만 아니라 어떤 시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스마트웨어도. 대신 알림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휴대폰의 부차적인 거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 스티커를 안 주기도 하지만 그 액세서리일 경우에는 스티커를 안 준대요. 처음 알았어요. 여기 디지털 용두가 있는데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어요.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터치 스크린과 여기 친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친구 목록이 나오고 아이고 친구 목록이 나오고 이걸 눌러가지고 전화를 하든지 메시지를 보내든지 할 수 있죠. 똑같이 애플워치를 쓰고 있다면 스시 먹으러 가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심장박동수를 보낸다든지 좀 징그럽지만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 용두가 있어요. 디지털 용두는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스크롤 한다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디테일은 여기 시계를 줌인을 할 때 시계 아이콘에서 내가 정해놓은 워치페이스로 바뀐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포스 터치예요. 포스 터치는 이렇게 힘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터치가 아니라 꾹 눌러주는 건데 일단 손목 위에 있을 때 이 꾹 누른다는 포스 터치의 액션 자체가 좀 불편하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의 메뉴키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메뉴키가
우리 예전에 화면에 안 떠 있고 안드로이드도 예전에 그냥 밑에 하드키로 있었을 때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걸 언제 이 키를 눌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있을 때 내가 이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길게 누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길게 누르면 안 돼요. 포스 터치를 눌러야 돼요. 근데 포스 터치를 눌렀을 때 시계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 어디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든지 아니면 시도를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좀 어지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디지털 용도도 마찬가지인데 디지털 용도가 이런 식으로 스크롤할 때 쓸 수 있다든지 하는 거는 꽤 고무적인 발전인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거의 그냥 시계의 외형적인 부분을 위해서 넣었다고 봐요. 그 면에 있어서는 대성공이에요. 확실히 보기에도 좋고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 중복된 인터페이스라는 느낌이 강해요. 이거를 그냥 홈으로 하고 이걸 길게 눌렀을 때 친구가 나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애플의 성격상 이 시계 같아 보이는 용도를 포기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지러운 방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알림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알림이 올 때 그 애플이 제일 강조를 했던 게 탭틱 엔진이에요. 탭틱 엔진인데 보통 햅틱 같은 건 많이 봤죠, 우리. 뭐 우리 햅틱 폰부터 잘 썼잖아요. 근데 저는 시계도 마찬가지고 폰도 마찬가지고 진동이 저는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 진동이 올 때 예를 들어서 뭐 단톡방 같은 게 온다. 그러니까 전화가 여러 개 온다. 그러면은 붕 붕붕붕붕 붕붕붕 이렇게 오잖아요. 굉장히 짜증나요. 저는 진짜 막 이 전화기를 던지고 싶은 욕망을 정말 한두 번 참은 게 아닌데 애플 워치의 탭틱 엔진은 그거랑 달라요. 이거는 진동이 아니라 약간 나를 톡톡 건드려요. 그러니까 "야, 야야야, 야, 알림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경쾌해요. 저는 알림이 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어요. 알림이 오면은 요렇게 위에서 노티바를 눌러 가지고 보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 알림이 뿅 하고 떠요. 굉장히 이뻐요. 그러니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알림이 불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 심박수라든지 아이폰 컨트롤이라든지 요런 아이폰에서 많이 봤죠. 우리 요 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기능은 이 활동인데 액티비티 앱인데 이 활동 앱이 요렇게 차요. 이거 뭐 어디서 또 가져왔던 얘기가 있던데 어디서 또 뺏겨왔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활동 앱이 있어요. 그럼 내 목표에 맞게 이게 차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헬스케어 기능들은 다 있어요. 폰에도 있고 시계에도 있고 다들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처럼 재밌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게 되면은 그 목표 달성하게 되면 업적을 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게 돼요. 여기 일어서기가 있는데 일어서기도 탭틱으로 틱틱 해 가지고 "야야 좀 일어나, 일어나. 그만 앉아 있어." 이런 거를 보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꼭 이게 하드코어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량을 맞추게 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앱이 크게 다양하지 않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마트 웨어보다도 앱이 많다는 건 함정이지만 다양하지가 않고 배터리 같은 측면에서도 여기 배터리가 하루는 충분히 가요. 하루는 충분히 가고 저는 많이 쓰질 않아 가지고 한 이틀에서 사흘까지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일반적인 사용량이라면 하루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스마트워치로서 충분한 사용량은 아니에요. 근데 애플워치가 항상 처음에 발표 때부터 너무 배터리 협박과 그 짧게 간다고 공갈을 많이 쳐 가지고 저는 의외로 만족했는데 사실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에요. 전원 절약 모드로 들어가면은 시계만 나와요. 시계만 나오고 이 돌려서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눌러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시계를 봐야 돼요. 이걸로 하면은 배터리가 한 2주 정도 갈 거예요, 100% 기준으로. 10% 했을 때 10% 했을 때 얼마 간다 그랬지? 2일 간다 그랬나? 이틀 간다 그랬나? 그랬으니까. 근데 사실 요거는 한번 들어갔다 끄면은 그 삼성 같은 데 울트라 전원 절약 모드처럼 거의 재부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건 별로 추천하고 싶은 기능은 아니에요. 시계 볼 건 그냥 폰으로 보시고. 이 정도인데 그 애플워치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렇게 갖고 싶고 이렇게 내 손목 위에 차고 싶었던 스마트워치는 처음이에요.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저는 많이 비웃었어요. 디자인 렌더링으로 봤을 때 디자인도 별로였고 기능적으로 특출난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거의 구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했어요. 저는 이거에서 50점은 이 외관 디자인, 이 놀라운 외관 디자인과 마무리고 나머지 50점은 탭틱 엔진에 바치고 싶어요. 탭틱 엔진으로 알림이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 번역 투 말투지만 알림이 이렇게 즐거운 적은 없었어요. 그에 반해서 확실히 '이 가격을 주고 이걸 사야 되냐.'라는 거는 쪼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비싸요. 확실히 그 돈값을 하는 마무리와 제품의 완성도기는 하지만 1 세대라는 점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아직까지 이거를 그렇게 큰돈을 주고 "당장 사세요."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귀엽고 쓰는데 즐겁고,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라면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쓰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당장 살까요? 라는 질문에는 자신 있게 예라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애플이 일 하나 제대로 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워치가 어때야 되고, 스마트워치가 아니라 스마트워치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애플이 확실히 정립을 했어요.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건 손목에 이렇게 자주 차고 싶고 이렇게 계속 만지고 싶고 이렇게 자꾸 보고 싶은 스마트워치는 당분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 대비 성능으로는 추천하지 못하겠지만 제품 자체는 정말 기가 막히게 뽑아놨다. 하지만 1세대로서의 단점은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시간이라든지 인터페이스의 난잡함이라든지 아니면 앱의 로딩 속도라든지 문제가 충분히 있으니까 급하게 사지는 말 것. 하지만 기대는 충분히 갖고 있으셔도 좋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봬요.